완벽한 커리어,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윤리의식,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까지 다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겉보기엔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정작 내면은 텅 비어 있고 아주 작은 위기 하나에 전체가 와르르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정보가 막 쏟아지고 무엇이 옳은지 너무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신학적 프레임워크죠. 바로 기독교 가치론이라는 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조립해 볼 겁니다.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가치관이라는 것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오, 건축물이요? 네, 가치관은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고르는 취향 같은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이라는 대지 위에 무언가를 영구적으로 세워 올리는 아주 묵직한 구조적 작업인 거죠. 기초공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적인 계산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예쁜 벽돌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이 기초공사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가치관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려면 세 가지 요소를 묶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삶의 방향선인 이상, 즉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윤리, 즉 방법이죠. 목적과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낳는 의미, 다시 말해 결과입니다. 참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이 목적, 방법, 결과가 완벽하게 교집합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거든요. 아,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거군요. 그럼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각자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아주 잘하는데 목적이 없고 결과는 막 화려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내 차에 완벽하게 길을 찾아주는 최신형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윤리나 방법론을 딱 달아놓고 배기음이 끝내주는 최고급 스포츠카라는 결과를 운전하면서 정작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아예 입력하지 않은 거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목적지 없이 고속도로에서 엑셀만 꽉 밟고 있는 거죠.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도달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현대사회의 만성적인 피로와 허무주의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생산성 앱 쓰고 시간 관리 엄청 꼼꼼하게 하고. 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럴싸한 결과를 매일 전시하죠. 그런데 나는 궁극적으로 왜 이 속도를 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턱 막힙니다. 아, 뼈를 때리네요. 목적지가 없는 질주는 결국 연료가 고갈되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삶의 붕괴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0점 조준, 즉 목적지를 설정하는 가치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뻔한 말을 넘어서 방향이 없으면 속도 자체가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네요. 청취자님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좋아,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건 알겠어. 그럼 도대체 그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하지?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변하지 않는 닷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닷을 내리려면 건축의 지반을 파고드는 네 가지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네 가지나요? 네, 첫째는 원리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둘째는 방법이죠. 그 가치는 내가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기준을 발견하는 것인가? 근거와 방법. 그 다음은요? 셋째는 성질입니다.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것인가? 마지막 넷째는 적용입니다. 적용이요? 네, 현실을 마주했을 때 세상의 흐름에 맞춰 내 가치를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가치를 바탕으로 이 현실을 변혁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튼튼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데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근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냥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어떤 뜻이시죠? 이 기독교 가치론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해부하다 보면 가장 밑바닥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신본주의적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왜 굳이 종교적인 절대자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는 걸까요?
그냥 인간들끼리 합의한 훌륭한 휴머니즘으로는 안 되나요? 그 질문이 이 거대한 구조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왜 인간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한가에 대한 답은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물리적 차이에 있습니다. 물리적 차이요? 네. 세계관이라는 건 우주나 인생을 보는 시각이잖아요. 만약 그 시각의 출발점이 인간의 이성이나 사회적 합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과 사회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100년 전의 도덕적 합의와 지금의 합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장 10년 뒤에 무엇이 선이라고 합의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닻을 내리긴 내렸는데 그 닻이 단단한 해저 안반이 아니라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대한 유빙 위에 꽂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유빙 위에 닻을 내린 배는 정박해 있는 것 같지만 유빙이 떠내려가면 배도 같이 떠내려가죠. 기준 자체가 변해버리니까요. 네. 만약 어떤 사회가 다수결로 끔찍한 행동을 합법이다, 선이다 라고 합의해버린다면 인본주의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것을 막을 궁극적인 저지선이 없습니다. 기준이 인간이니까요. 소름 돋네요. 하지만 신본주의적 전제,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주권자가 존재한다는 지식이 바탕에 깔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회가 요동치고 유행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0점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외부로부터 딱 주어져야만 비로소 그 상대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흔들리는 유빙이 아니라 지구의 중심축에 닻을 박아넣는 거네요. 좋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다져지는지 이해가 확 가는데요. 그럼 이제 그 집안 위에 본격적으로 기둥을 세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치를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기둥을 섞어서 쓰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여기서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둘은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수단적 가치는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것들이죠. 돈, 명예, 사회적 지위, 특정 기술이나 지식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적응을 위한 도구군요. 그럼 목적적 가치는요? 목적적 가치는 그 자체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고요. 현실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하며 대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걸 아까 건축 현장에 빗대어 보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는 건물을 올리려고 외벽에 임시로 엮어놓은 철파이프, 그 비계나 타워 크레인 같은 거군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비계는 오늘 이쪽에 설치했다가 내일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 쓰면 해체해버려도 되잖아요. 반면에 목적적 가치는 건물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거대한 대리석 중심 기둥과도 같고요. 네, 비계를 뜯어낸다고 건물이 무너지진 않지만 중심 기둥을 뽑아내면 전체가 폭삭 주저앉아 버리죠. 그렇죠. 완전히 무너지죠. 현대인들이 겪는 혼란과 우울의 본질이 보통 이 두 가지를 착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임시로 세워둔 비계를 영원한 대리석 기둥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헐, 비계를 기둥으로요? 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잠시 쓰는 수단적 가치를 인생의 목적 그 자체로 삼아버립니다. 통장 잔고나 직함 같은 임시 비계에 막 금박을 입히고 조명을 쏘면서 평생을 바치는 거죠. 와, 평생 비계를 예쁘게 꾸미는데 목숨을 걸고 정작 그 안에 진짜 건물은 통통 비워둔다니 진짜 뼈를 때립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삶의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거나 직장을 잃는 건 그저 비기 하나가 철거된 것뿐인데 그걸 목적적 가치로 삼았던 사람은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을 겪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도구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가치관 건축의 핵심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고 대리석 기둥을 세웠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지금 청취자님이 당장 내일 아침에 마주할 현실은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치열하죠. 네, 경쟁도 치열하고 세상 트렌드도 빛의 속도로 변하고 가끔은 부조리한 타협을 강요받기도 하죠. 이 절대적이고 거룩한 가치관이 이 복잡한 현실에서 어떻게 부러지지 않고 작동하나요? 세상이랑 담쌓고 산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치로는 고정된 돌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기계 장치로 진화합니다. 기계 장치요? 네, 이걸 이중기어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거대한 시계 태엽을 상상해보세요.
중앙에는 위치가 절대 안 변하고 회전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단단한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 중심축이 바로 목적적 가치의 영역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현실 대응의 역할이죠. 아, 중심축이 버티고 있고, 그럼 그 주변에 다른 기어들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심축 주변으로 여러 개의 외부 기어들이 맞물려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부 기어들이 수단적 가치의 영역이에요. 수단적 가치들이 외부에서 도는군요. 네, 끊임없이 변동하는 사회, 직장 문화, 인간관계 같은 외부 환경과 아주 유연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현실 적응을 담당하는 겁니다. 오, 이거 진짜 엄청난 통찰이네요. 절대적인 목적과 유연한 수단이 서로 충돌하거나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중심축만 고집하고 외부 기어를 멈춰버리면 완전 고립된 광신도가 될 테고, 반대로 중심축을 뽑아버린 채 외부 기어만 세상 속도에 맞춰 막 미친 듯이 돌리면 그냥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겠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은 중심의 뼈대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외부 기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아주 민첩하고 지혜롭게 기능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하면 외부 기어의 회전 방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게 적응이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짓궂은 현실 딜레마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청취자님이 회사의 중간 관리자인데 부서 실적을 약간만 부풀리지 않으면 팀원 전체가 해고될 위기라고 쳐볼게요. 이 세상 속도에 맞추는 외부 기여를 돌리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 기여를 억지로 돌리다 보면 정직과 진리라는 중심축마저 깎여나가거나 부러질 위험은 없나요? 아주 훌륭한 스트레스 테스트네요. 이 이중기여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절대적인 물리법칙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데요? 중심축의 내구성이 외부 기여의 마찰력보다 무조건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강해야 한다. 네, 외부 기여는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하려고 있는 거지 중심축의 본질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딜레마에서 정직과 진리라는 목적적 가치는 중심축이거든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맞서 싸워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거짓말로 실적을 부풀리는 건 유연하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중심축을 톱질해서 부러뜨리는 행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팀원을 보호하고 싶다는 아주 선한 의도가 있다면 중심축을 부러뜨릴 게 아니라 외부 기여의 다른 톱니를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네, 밤을 새워서 다른 전력을 짜거나 윗선이랑 정면으로 단판을 짓거나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죠.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 기계 전체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다 박살이 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건 대응의 영역이고 그 토대 위에서 현실을 지혜롭게 사는 방식을 찾는 게 적응의 영역이다. 와, 이 거대한 기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아주 선명해지죠. 자, 우리는 기초공사부터 기동 세우기, 그리고 현실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중 기여 장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완성된 청사진을 좀 감상해 볼까요? 이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건축물의 최종 정체성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처음 던졌던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이 건축물은 4가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첫째, 인간의 합의가 아닌 영원한 절대자에게 기초한 유신론적 가치입니다. 유신론적 가치? 둘째,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안 변하는 객관적 가치고요. 셋째, 100년 전이나 후나 요동치지 않는 불변적 가치입니다. 객관적 그리고 불변적. 네, 마지막 넷째는 이게 그냥 머릿속 철학이 아니라 팍팍한 현실의 딜레마 속에서도 기여 장치를 핑핑 돌리며 삶을 지켜내는 실천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참된 기독교 가치관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하는 얄팍한 도덕 지침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중심축으로 딱 삼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기능하면서도 결코 그 진리의 기둥을 훼손당하지 않는 거룩하고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결코 진리의 기둥을 양보하지 않는 거룩한 건축물.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닻이 필요한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가치관의 건축물은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습니까? 한 번쯤 꼭 점검해 봐야 할 문제죠.
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이상, 윤리, 의미는 제대로 교집합을 만들고 있나요? 혹시 화려하게 금치를 한 임시 비계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 정작 내 존재를 영원히 지탱해줄 중심축은 텅텅 비워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식은 추상적인 원리일 때보다 나의 매일의 일상과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달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엇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중심축인지, 무엇이 유연하게 돌려야 할 외부 기여인지 분별하는 시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의 건축물을 짓는 완벽한 청사진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님의 내면을 향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우리 중심축을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 청취자님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는 그 소셜미디어나 내 취향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회의 알고리즘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그 거룩한 건축물 외벽을 아주 조금씩 다른 색깔의 벽돌로 갈아 끼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섬뜩하네요. 지금 당신의 외부 기여는 그저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잘 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그 미친 속도에 속절없이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새의 그 단단하던 중심축마저 조금씩 마모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내면의 기여 장치는 어떤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